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모발 이식센터의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오늘은 비절개 모발 이식에 있어서 그 앞에 부위야 절개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지만 후두부는 좀 다른 결과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좀 불편한 경우가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펀치로 이제 뽑아내게 됩니다. 긴 상태라든지 짧은 상태는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에 동반 탈락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반 탈락에 대한 정의,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떤 시술을 했을 때 혈류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충격에 의해서 옆에 있는 모낭이 일시적으로 아니면 영구적으로 빠지는 것을 우리가 동반 탈락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뒷머리에서 후두부에서 우리가 채취를 했는데 채취한 부위 말고 다른 부위의 머리가 빠졌다. 이건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일시적으로 빠졌다면 혈류량 때문에 빠졌다고 그러지만 뺄 때 하나만 이렇게 찝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모낭을 같이 약간의 데미지를 줬다. 그럼 동반 탈락이 될 수 있는 거죠. 저희 병원은 초음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용하는데 아마 이런 동반 탈락을 많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보는데, 초음파를 보면 우리가 진피 안에 들어있는 머리카락의 각도를 제대로 알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 머리카락에 우리가 원하는 머리카락의 모낭이 상하지 않게 잘 뽑을 수 있는 방법도 되지만 주위에 있는 머리카락을 상하지 않게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초음파 모발 이식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모발 이식이 만약에 있을 수 있다면 동반 탈락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머리를 얻게 되는데 뒷머리를 이제 깎게 되면은 상당히 그래도 몇 주는 생활하기 좀 불편하죠. 이렇기 때문에 긴 머리를 그냥 채취하기도 하고 좁은 부위를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머리를 덮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일단 긴 머리를 해가지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첫째,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비용을 상당히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좁은 부위에서 잘 가리게 조그만 데서 이렇게 뽑았다. 그러면 이분이 우리가 이제 비절개를 하려고 그러는 건 나중에 머리를 좀 짧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절개를 하거든요. 나중에 머리를 좀 짧게 잘랐더니 창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그 부분적으로 아주 조밀하게 하게 되면 창처럼 보이게 됩니다. 저희 병원도 여러 가지 연구를 했죠. 모발 이식, 비절개 모발 이식을 하는데 뒤쪽 머리가 불편해가지고 생활을 잘 못한다. 그러면 그래, 긴 머리로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도 괜찮겠다. 아니면 지금 기존의 머리가 있다면 가릴 수 있을 만큼 조금 띄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언제나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앞의 결과고 뒷머리가 나중에 티가 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넓게 깎고 듬성듬성 빼는 겁니다. 이래야지만 나중에 표시가 좀 덜 나지, 우리가 좀 일시적으로 편하려고 조금 해가지고 하는 게 신기술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걸 많이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이게 나중에 뒷머리를 잘랐을 때 창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머리를 짧게 자를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앞에의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 전두부의 머리가 어느 정도의 밀도로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뒷머리의 상태도 나중에는 무시하지 못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기술이 앞으로도 개발될지는 모르겠지만 초음파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넓게 자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앞머리든 뒷머리든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신경이 쓰이지 않는 상태로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수개월, 몇 주의 시간을 좀 편하게 지나기 위해서 좀 무리한 방법을 쓰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몇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들과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좁은 부위를 만약에 한다고 해도 절대로 조밀하게 뽑지 않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모낭에 영향을 주지 않게 우리가 비절개 모발을 펀치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비절개 모발 이식을 했을 때 후두부의 문제, 동반탈락의 문제와 그 다음에 나중에 창처럼 보이는 문제, 그 다음에 결과가 떨어질 수 있는 길게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초음파 모발 이식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